네, 그러면 우리 주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산 확률 분포에는 우리 일항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특히 이 포화성 분포하고 특히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는 우리가 실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실제 분포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일량 분포입니다. 일량 분포라는 게 뭐냐면은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이 유니폼은 뭐냐면은 확률 변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우리가 값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요. 그러면 모든 주사위가 6분의 1씩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사위의 확률 값은 다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균등한 분포를 가질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확률 값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의 확률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로또 숫자가 랜덤한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로또가 어떤 특정한 번호에 이렇게 당첨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골고루 랜덤하냐 이런 거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경우에 뭐 이런 우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일량 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분포가 균등하게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할 때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자, 로또 당첨 번호 합계가 최근에 이제 1000회까지 넘었네요. 그죠? 1000회까지 나온 거를 우리가 쭉 이렇게 우리가 횟수랑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1번이 나온 당첨 횟수, 1번이 이제 나온 거, 뭐 45번까지 나온 거 쭉 해서 확률값, 기대값, 이게 기대값이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분산이고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더해봤더니 확률 기대값이 22.945 정도가 나왔네요. 그죠? 번호로 치면 23번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1번에서 45번의 중간값인 23번 정도가 중간값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분산은 이렇게 돼 있고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연 실제로 우리가 균등하다면 이 번호의 특정 번호가 뭐 더 많다 적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특정 번호가 균등할까를 우리가 볼 때 이 기대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숫자가 랜덤하게 나온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로또의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45분의 1이겠죠. 그죠? 총 다 45개니까.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2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온 값을 다 더해서 기대값을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22.946. 거의 유사하게 떨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분산도 한번 볼까요? 분산도 거의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로또 번호가 똑같은 45분의 1의 확률로 모든 번호가 균등하게 나왔느냐 아니면 특정 번호가 선택되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검사해 봤더니 로또는 랜덤하게 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일정한 분포로 계속 나오느냐 이런 걸 검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로또도 이런 거 다 검사합니다. 그죠? 로또 하는 사람들도 특정 번호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냐면 그 기계를 계속 반복해서 해서 그 기계가 특정 번호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러한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한 가지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항 분포입니다. 일양 분포는 값이 하나일 때가 쓰는 거고 이항 분포는 우리가 값이 2개 이상이 반복됐을 때입니다. 근데 값이 2개 이상이 반복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통 시간에 배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을 살다 보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경우가 무지 많아요. 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죠. 우리가 아기가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은 정상품, 불량품 이렇게 나오고요.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확률값이 성공이냐 실패냐 0과 1 두 가지 종류뿐이 없을 때,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자식을 한 명이다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이겠죠. 그럼 두 명이면요, 남남, 남녀, 여남, 여여 이렇게 나오겠죠. 세 명이면요, 남남남, 남남여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은 우리 곱셈 규칙에 의해서 순열과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면 그 각각의 기대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이미 계산을 해놔서 확률 분포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과 분산이 있었죠. 기대값은 그냥 파이입니다. 똑같아요. 한 번 할 때는. 분산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제품의 불량률이 0.1%라고 했을 때 제품의 불량률의 기대값과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 번 시행했을 때예요. 자, 그런데 두 번 시행하면요. 세 번 시행하면, 그리고 제품의 불량률이 그 제품이 5,000개다. 그럼 5,000개를 다 검사한다고 했을 때 불량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겠죠. 이런 걸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 이항분포라는 개념입니다. 이항분포라는 확률 분포표가 있어요. 이 확률 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일이 막 계산하고 이럴 때 저럴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이런 표를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그렇게 안 해도 일정한 형식을, 규칙을 따르면서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공률이 파이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시행했을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공 확률, 뭐 예를 들자면 100개의 제품을 했을 때 불량품, 양호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량품, 양호품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몇 %일 경우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와요. 요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팩토리얼 이런 거 배웠죠?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예를 들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갖고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식당에서 손님에게 포춘 쿠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포춘 쿠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명절 때 쿠키 안에다가 행운의 뭐 명언이라든가 아니면 행운의 말 또는 뭐 운수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춘 쿠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포춘 쿠키를 제공하는데 성공률이 40%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식당 사장님인데 오늘 쿠키를 100개 만들었어요. 그 중에 40개만 이 포춘 쿠키를 넣어놨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40%라고 이미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100개 중에 40개뿐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3명의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 3명 모두 못 받을 확률은 참 운이 없네요. 그죠? 아니면 1명만 받을 확률 또는 뭐 2명 받을 확률 또는 2명 이상 받을 확률 2명 이상 이런 거는 누적 확률 분포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명 받을 확률이면 우리가 그 PDC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률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 트리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곱셈 규칙 이런 거 경우의 수 있었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확률이니까 확률 값도 곱셈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쿠키를 3개 나눠줬는데 첫 번째 쿠키에 행운일지 아니면 행운이 아닐지, 즉 쿠키가 행운의 쿠키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40%, 60%겠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쿠키에서도 또 포춘 쿠키가 있을 확률이 40%겠죠. 세 번째 쿠키까지 포춘 쿠키가 있을 확률이 40%죠. 그죠? 그럼 0.4 곱하기 0.4 곱하기 0.4 하면 어떻게 돼요? 곱셈 규칙이죠. 이거 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0.064%가 나옵니다. 0.064, 6.4%가 됩니다. 즉
3명 모두 운 좋게 다 받을 확률은 6.4%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춘 쿠키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X를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X가 3, 즉 3명 다 받을 확률, X가 확률 변수이고요. 포춘 쿠키를 받는 걸 확률 변수로 했으니까 확률 변수가 3인 경우의 수는 확률은 0.064가 되겠죠. 근데 2명이 받고 1명이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곱하기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걔는 확률 변수가 2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로 가볼까요? 첫 번째는 받았는데 두 번째 못 받고, 세 번째는 받고 못 받고 또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랬을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확률 변수고요. 이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를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3일 경우, 그 다음에 x가 2일 경우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그럼 요 값을 다 더해줘야 되겠죠. 확률적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1인 게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요걸 다 더해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받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0.216. 퍼센테이지, 그죠? 요겁니다. 0.216. 그 다음에 모두 다 받을 확률은 0.064. 모두 다 받을 확률, x가 3일 확률은 0.064고, x가 1인 거를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를 다 더해주니까 확률 값은 0.436%, 436, 0.288%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확률이 40% 있을 때 그러면은 평균 몇 명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계산을 해보면 평균 1명이 받네요. 그죠? 1.2명이 받네요. 그죠? 3명이 오면 1.2명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 걸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40%라는 걸 알고 그 40%를 몇 명이 이제 동시에 왔을 때 그걸 하는지를 그걸 이렇게 기대값과 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대값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1명도 못 받을 확률, 3명 다 받을 확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명 이상 받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더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1에서 요거만 빼면 되죠. 1명도 못 받을 확률만 빼줘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일일이 매번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표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 나겠죠. 이런 표들을 계속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이런 표들이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이 이항분포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당첨 횟수에서 x는 받는 횟수, 그 다음에 파이, n,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뭐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파이는 성공 확률, 아까 전에 0.4%라고 확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하느냐, 3번 반복한다. 3명이니까 3명이죠. 그 중에서 아무도 못 받을 사람, 1명 받을 사람, 2명 받을 사람, 3명 받을 사람을 x값으로 요 확률 분포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기대값은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아까 전에 확률표를 막 다 더하고 이렇게 안 해주고요. 그냥 요 상태에서 곱하기 n의 개수만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산도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분산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명도 못 받을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3명 다 확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요 식이고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마 확률과 통계 시간에는 이거를 암기해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를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거 싫습니다. 저도. 이런 걸 왜 계산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다 표로 정리되고 엑셀로 다 나오는데 이런 걸 뭐 계산하고 이런 게 필요 없죠. 왜? 대신에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이항 분포가 뭐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수행이 뭐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를 정리해 봅시다. 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는 성공 확률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성공 확률이 얼마나 그랬죠? 40%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40%. 그 다음에 n이 몇 개예요? n이 3명.
이 이항 분포표가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한 수십 장 돼요. 그래서 통계책 뒤에 보시면 이런 표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뒤에 보고 그냥 그거 숫자만 알면은 대입만 해주면 금방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3명일 때 0, 요거죠? 요거죠. 그래서 한 명도 못 받을 확률이 요거, 1명 받을 확률, 2명 받을 확률, 3명 받을 확률.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표로 막 계산을 일일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딱 나오네요. 그죠? 통계학자들이 이미 그런 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3명 못 받을 확률은 요 표에 의해서 딱 보면 요렇게 나오죠. 그죠? 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해볼까요? 또 해볼까요? 10명이에요. 이번에는 10명이 왔어요. 자, 파이는 아까 전에 0.4 똑같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포춘 쿠키를 받을 확률입니다. 8명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가 아무도 못 받을 사람, X는 받을 확률이니까 쭉 가볼게요. 여기 잘라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되겠죠. 8명 이상이니까 요거 더하면 되겠습니다. 또 계산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뒤에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이 있으면 책 뒤에 보면서 이거를 찾아서 일일이 보면 되겠죠. 옛날에 엑셀이라든가 SPSS 이런 게 없을 때는 저희 때, 한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때는 이런 책 뒤에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엑셀이 있죠. 엑셀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엑셀에 표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항분포 그래프는 성공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요 다음번에, 요번 학기가 아니고요. 요 다음 학기 때 R 프로그래밍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별도로 R을 이용해서 이런 통계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R 프로그래밍 때 요 이항 분포표를 그리는 연습도 해볼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파이와 n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분포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분포표로 다 만들어 놨고 R에는 그게 다 내장되어 있어서 R로 탁 치면 이게 탁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엑셀을 이용해서 손쉽게 우리가 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지는 표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올려드린 그 데이터에 그 엑셀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함수를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 확률 분포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에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확률 분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에 대한 요 값입니다. 자, 여기다가 값을 성공 횟수, 그 다음에 시행 횟수, 성공 확률, 누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공 횟수는 성공 확률을 우리가 0.4%죠. 파이가 0.4였습니다. 그죠? 0.4고요. 시행 횟수가 3회니까 3. 그죠? 그 다음에 한 명도 안 받을 사람이니까 0. 그죠? 그 다음에 누적은 뭐뭐 이상 이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도 못 받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시행 횟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 횟수는 아무도 못 받았으니까 0, 시행 횟수는 3, 성공 확률 파이 0.3, 누적은 그 0회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니까 false, 이항 분포 확률 해서 결과값은 0.216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값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표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바이 노미널 이렇게 해서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값을 보시면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값을 넣어 보시면 여기에 요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직접 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놨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요 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PT 문제 2번을 한번 볼까요?
3명 다 받을 확률입니다. 3명 다 받을 확률이니까 성공 횟수를 3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064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항분법 확률에 요 값들이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는데 혹시 요거를 수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수식에 들어가서 수식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값을 보시려면 이렇게 값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PPT 3번에 보면 2명까지 받을 확률입니다. 2명까지 받을 확률이니까 0, 1, 2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0, 1, 2 해서 2명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성공 횟수는 2회, 3 해주고 이거를 true라고 해줍니다. 자, true는 누적 확률이니까 0, 1, 2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어떻게 돼요? 0.936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0일 때 더하기 1일 때 더하기 2일 때까지 다 더해준 개념이 0.936이라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빼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1명 이상 받을 확률입니다. 1명 이상 받을 확률이면 어떻게 돼요? 1명 이상 받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0부터 우리가 0이 있는데 1, 2, 3을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누적은 거꾸로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0인 사람을 빼주고요. 자, 그러면 1명도 못 받을 사람이니까 1 이상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1-0회인 사람을 빼주면 이렇게 0.784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0인 사람을 다 빼주면 0.784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단 여기서 누적에 대한 개념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상, 미만 이런 개념을 잘 따져보시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 표에 의해서 엑셀 표에 의해서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까 전에 이항분법 표 있었죠? 그걸 가지고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